필승 6월 15일부터 여론 시간입니다.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어서 조금 시원해졌습니다. 6월 2주차에 실시된 한국갤럽 리얼미터 또 KSY 조사 결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리얼미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행된 조사인데요. 0.2%포인트 오른 38.5%를 기록했습니다. 일간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40.9%로 고점을 찍고 시작을 했는데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조문을 했고 유족을 만나서 철저히 조사를 약속했습니다. 그 전 금요일날 공군 참모총장이 사의를 표명했고 즉각 수리했죠. 그래서 월요일날은 공군 성추행 이 파문이 좀 정리되면서 강세로 출발했는데 화요일날 38.7, 수요일날 36.8%까지 빠졌습니다. 제가 볼 때는 두 가지입니다. 민주당 부동산 투기 의혹 명단 공개 권익위 전수조사를 했죠. 그리고 12명을 탈당이냐 또 출당이냐, 비례대표는 출당이니까 이 논란이 이어지면서 당내 조금 분란이 있었습니다. 불가피한 사태죠. 36.8%까지 떨어졌는데 또 하나 민주당 전 대변인이 천하람 전 함장을 또 수장 관련된 논란, 이게 굉장히 또 하루 이틀 큰 파문이 일었고 송영길 대표가 결국 사과하는 지경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금요일 출국을 앞두고 목요일부터 G7 관련된 보도가 이어졌죠. 38.7, 38.9 이렇게 회복하는 모양새였습니다. 갤럽도 추이는 비슷했는데 문제는 KSY 조사 그 전주에 42.5%까지 많이 올랐는데 이번 6월 둘째 주 조사에서는 2.1%포인트 빠진 40.4%. 그래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아무래도 주말에 조사하다 보니까 국민의힘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가 반영이 돼서 아무래도 여당 그리고 대통령실은 좀 빠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4%로 갤럽 또 리얼미터보다 한 1%포인트 이상 높게 나타났는데 저희가 그 첫 번째 페이지에서 유무선 비율을 언급을 이제 했는데요. 리얼미터는 무선 90%, 한국갤럽은 무선 85%, KSY는 무선 100%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유무선 비율의 영향도 있습니다. 리얼미터는 10% 유선을 지금 반영하고 있고 갤럽이 15%, KSY는 전혀 안 하고 있는데 그건 조사기관의 판단에 따라서 이제 결정하는 건데 리얼미터는 이전 선거들의 결과를 보면서 유선을 쓰는 이용자들이 여전히 있고 전체 5천만 정도 인구 중에 유선 전화가 아직도 1,000만을 쓰고 있습니다. 적지 않죠. 한 20%. 근데 이제 그 중에는 사업자가 주로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 전화는 한 10%포인트 안팎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 유선을 10% 정도 반영하고 있는데 특히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도 나타났지만 부산같이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이쪽 수도권을 제외하고 나머지 또 지방으로 갈수록 유선 반영 비율이 어느 정도 반영이 돼야 선거 예측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영하는데 일단 KSY는 아무튼 계속 이 패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무선 100%를 이제 견지해야 되겠죠. 안심번호를 쓴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 추이를 보면은 대체로 이제 선 자체는 비슷합니다. 근데 요일 변수 주말에 금토 조사를 한다거나 혹은 토일 조사 그리고 갤럽은 완전 주중 화수목하죠. 리얼미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조금 더 넓게 하는데 전체적인 트렌드는 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근데 말이죠. 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번에 뉴스공장 김어준 공장장이 부친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양지열 변호사가 대신 진행하고 있는데 양지열 변호사가 월요일 아침에 이 관련된 얘기를 한 것이 문재인 대통령 해외 순방 G7 그리고 지금 오스트리아 그다음에 스페인을 방문하게 되는데 너무 보도량이 작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사실 영국에 가서 예우를 참 잘 받았죠. 의전 이런 그 배치 같은 거 보면은 미국 대통령 또 영국 수상 옆에 일본 스가 총리하고 비교되게 좀 좋은 의석에 배치가 돼서 또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 있어서 또 사진을 찍는 과정에 있어서 일본 총리보다는 좋은 위치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 페이스북이라든지
또 카카오톡에서 많이 이제 인용이 됐습니다. 근데 정작 보도에서는 좀 적지 않았느냐. 근데 실제 뉴스토프라는 이제 팩트체크 매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비교 분석을 해봤는데 2010년도에 G20 정상회담이 이제 서울에서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랑 비교해 보니까 이번 문재인 G7 관련 보도보다 4.3배나 높았다.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서 뉴스토프가 이제 봤더니 이건 대체로 사실이다 이렇게 판정을 내렸습니다. 물론 G20 정상회의 2010년도에 펼쳐진 G20 정상회의는 서울에서 개최됐다는 점, 또 아시아 최초였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됐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준석 당대표가 국민의힘에서 극적으로 또 선출이 됐다는 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문재인 대통령의 G7 정상회의는 가려진 측면도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문제는 4.3배는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KSY 조사 주말에 했기 때문에 조금 더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냈고, 리얼미터나 갤럽도 오르긴 했는데 소폭밖에 오르지 못했다, 이런 내용들을 언급을 하고요. 그 다음은 정당 지지도입니다. 국민의힘이 이준석 당대표 컨벤션 효과 때문에 소폭 올랐습니다. 리얼미터부터 볼까요? 지난주 38이었는데 1.1%포인트 오른 39.1. 더불어민주당은 29.7에서 29.2, 0.5%포인트 빠졌습니다. 자, 일간으로 보면 오른쪽인데요. 수요일 날 민주당 28.1까지 빠졌습니다. 전 대변인의 그 천안함 관련된 수장 관련된 발언 파문 때문에 수요일에 좀 많이 빠졌네요. 그리고 부정적인 요인 때문에 국민의힘은 또 컨벤션 효과 때문에 40.5%까지 또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금요일 날은 38.7%로 마감이 됐고요. 한국갤럽 조사는 국민의힘 27, 여기는 컨벤션 효과도 반영이 안 되네. 이거 홍준표 대표가 한국갤럽 를 없애겠다고 예전에 했다가 이번엔 내 이름을 또 빼달라, 성명권 침해라고 했나요? 지지율이 너무 안 나오니까, 심지어는 이준석 당대표보다도 지는 걸로 나오니까 홍준표 전 대표는 굉장히 화가 났죠. 국민의힘 이거 조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해가 안 되겠어요. 근데 이번 당대표 여론조사는 또 한국갤럽에 맡겼다는 거. 이건 그 한국갤럽 입장에서는 이제 좋은 일이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좀 일이 아닐까. 요지부동입니다. 민주당은 31%. 큰 변동이 없었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 그래도 등락이 있는데 국민의힘은 별로 등락이 없는 한국갤럽의 지표를 보실 수가 있고요. 자, KSY 이제 31.8대 31.7 거의 비슷한데요. 일간으로 보면 이 추이를 보면 지난주에는 완전 동률 31.6으로 동률, 이번 주도 사실상 0.1% 차이로 거의 비슷한 수로 나타났습니다. 아마 G7 관련된 보도가 많이 좀 있었다면 좀 낫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민주당이 많이 오르지 못한 건 부동산 전수조사 관련 건익위원회에서 이제 조사를 했죠. 이런 부분들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특히 이제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좀 양론이 있겠죠. 우상호, 또 김한정 이런 분들 억울하신 분들은 지금 탈당을 거부하거나 지금 침묵하고 계신데, 당에서는 아무튼 출당을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강력하게 대처해야 된다. 이 관련된 여론조사 이제 곧 나오는데요. 아무튼 그런 당내 혼란 때문에 민주당은 지지율이 좀 오르지 못했는데, 국민의힘은 이번 주는 사실 오르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컨벤션 효과 때문에. 근데 지금 두 개 조사기관은 거의 비슷하고 리얼미터만 조금 올랐습니다. 저는 리얼미터를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슈조사입니다. 민주당 부동산 투기 의혹 의원 탈당 권유 평가. 잘한 일이다가 66.3, 잘못한 일이다가 27.6. 이게 말이죠. 이 지정당 이념별 이렇게 봤는데, 의외로 민주당 지지층에서는요, 무려 84.7%가 잘한 일이다 긍정평가했어요. 이거는 KSY에서 월요일 날 또 비슷한 문항으로 조사를 했는데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거기는 잘한 일이다라는 게 70% 넘었는데,
지정당별로 보면 거기도 한 80% 정도 나왔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이 80% 정도 나왔는데, 민주당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이 내로남불 정당의 이미지 좀 씻고자, 그래서 좀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억울하신 분들 계시는 거 안다. 또 우상호 전 원내대표랑도 송영길 대표는 잘 알고 친한 사이인데, 이번에는 일단 탈당하셨다가 검찰 조사받고 무혐의 되면 복당하셔라. 그때는 명예회복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도 민주당 지지층에서 그게 크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오히려 이번에는 잘한 일이다라는 게 한 50% 초반밖에 안 나왔어요. 이게 왜냐하면 국민의힘도 이제 조만간 감사원에 갔다가 이제 감사원에서는 법적으로 아예 할 수가 없는 거니까 또 권익위로 다시 넘어왔는데, 이 권익위 전현희 전 의원이 지금 국민권익위원장이죠. 그래서 전현희 위원장이 지난번에는 어떻게 했냐? 이게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회피, 이게 무슨 회피냐면요, 직무 회피인데 2년 이내에 재직한 법인이나 단체 관련 직무는 회피하도록. 그래서 민주당 전수조사 때는 전현희 위원장은 직무 회피 때문에 아예 빠졌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이 좋다, 감사원 말고 권익위에서 받겠다. 다른 정당 다 지금 거기 이제 갔으니까 받겠다고요. 근데 전현희 위원장이 이번에는 직무 회피 안 하겠다, 자기도 참여하겠다라고 하니까 지금 그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심판장이 전직 민주당 출신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좀 못 믿었다고 할 수 있겠죠. 2년 이내 재직한 법인이나 단체 관련 직무는 아닙니다. 민주당 쪽에서 있었으니까 국민의힘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제 생각에는 제가 그 전현희 의원님 몇 번 이렇게 또 사석에서 이렇게 만난 적도 있지만,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원하니까 그냥 깔끔하게 이번에도 직무회피 동일하게 하신 게 어떤지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낫다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이 이슈 조사가 있었고요. 두 번째, 이거는 오마이뉴스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월화 조사한 내용입니다. 백신 11월 집단 면역 달성 전망.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이제 어르신들은 많이 맞았고 또 자녀 백신 맞으신 분들 주변에 좀 있더라고요. 그 확진자 수도 지금 연이틀 300명대입니다. 안정적으로 가고 있고 백신을 많이 맞다 보니까 집단 면역 달성 전망 5월 달보다 말이죠. 8%포인트가량 높아졌습니다. 47.5%. 지난달에는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게 2.6%포인트 높았는데 이번에는 거의 14%포인트가량 긍정적인 전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도 민주당 지지층은 달성할 것이라는 의견이 매우 높았고요. 반면에 국민의힘 혹은 대구 경북 사시는 분들은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각자 지지하는 정당, 그쪽 진영 논리에 따라서 이런 전망도 좀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많이 보도가 된 내용인데, 이번 그 국회 이제 행안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내용인데, 행안위원장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서영교 의원도 과거에 다른 일 때문에 탈당했다가 이제 복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민주당 이제 지도부에서는 나갔다가 명예하고 다시 복당해라. 이게 당을 위한 선당 후사의 정신 아니겠냐의 대표적인 인물이 서영교 행안위원장인데, 이 조사를 했습니다. 공휴일이 주말과 겹쳐가지고 이제 평일을 대체 공휴일로 하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사주 입장에서 직원들 노는 거 솔직히 말하면 배 아프죠. 제가 월급 주고 있는데. 근데 직원들 입장에서는 힘들잖아요. 그리고 이번 이제 남은 휴일이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이게 다 지금 주말에 겹쳐가지고요. 직원들 입장에서는 좀 힘들잖아요. 근로자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행안위에서 이걸 논의하고 있는데, 당연하죠. 찬성이 72.5%, 반대가 25.1%. 반대는 이제 다 저 같은 사람입니다. 사장이라든지 자영업층.
자, 보세요. 오른쪽에 자영업층 49.8%만 찬성하는데, 사무관리 전문직, 생산기술 서비스, 근로자들은 뭐 80% 넘게, 그리고 주부님들도 63%, 주부님들이 이제 근로자들보다는 20% 정도 작은 게, 남편분들 집에 와가지고 잠만 자고 또 안 놀러 다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주부들은 쉬는 거 더 싫다. 그래가지고 한 20% 정도 차이가 납니다만 자영업자들하고 그 사이에 있는데요. 아무튼 그런 어머님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고 학생층도 79.5%가 찬성이네요. 기타 역시 자영업층 사장님들이 제일 찬성이 낮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 이 의미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KSY가 조사한 건데요. 47.9%, 대표 한 사람만 바뀌는 것으로 당 전체의 변화를 말하기엔 아직 이르다. 40.5%는 정치권 전반의 국악탈피 신호탄이라고 본다. 긍정평가가 40.5, 부정평가가 47.9. 근데 국악탈피, 젊은 세대들은 이게 뭐지? 할 겁니다. 한자가 안 씌워져 있으니까. 제가 좌측 하단에 그래서 포털 사이트에서 이 사전 어휘를 찾아봤는데 낡은 껍질이라는 뜻으로 시대에 맞지 않는 옛 제도나 관습다를 이루는 말. 여기 KSY 이후 담당자가 혹은 뭐 소장님이 잘 쓰는 표현인가 봅니다. 국악탈피. 이게 이제 옛 구자에다가 거북 껍데기 할 때 그 껍질 각자거든요. 국악을 탈피해서 정치권 전반이 이제 뭔가 바뀔 것이다라는 신호탄. 근데 이 긍정평가가 많지는 않네요. 부정평가가 이준석 당대표 한 사람만 바뀌는 것으로 당 전체 변화를 말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죠. 뭐 이런 의견들이 그래도 오차 범위를 살짝 넘는 수준으로 여기가 이제 1000명 조사했으니까 95% 신뢰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 그러니까 6.2%포인트 차이이면 오차 범위를 넘는 건데 지금 보니까 7.4%포인트 차이니까 오차 범위를 넘었습니다. 자, 이준석 당대표 따릉이 또 페라가모 구도 지금 논란이 많은데요. 따릉이 사실 요 국회의사당역에서 국회까지 걸어가면 되는데 자전거를 타고 갔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또 비판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준석 당대표가 평상시에 제가 이제 방송국에서 만나면 킥보드를 방송사 이 분장하는 대기실까지 킥보드를 타고 올라와요. 왜냐면 가져가면 되니까. 왜냐면 처음에는 이준석 대표가 이거 렌탈이 없을 때 샀어요. 제가 물어봤죠. 대기실 얼마예요? 일단 180만 원이라고 그랬나? 좋은 거 사가지고 몇 년을 탔습니다. 그걸 타고 언젠가는 백성문 변호사라고 있습니다. TV에 자주 나오시는 결혼식을 하는데 제가 이제 결혼식을 또 저는 차를 타고 갔죠. 근데 거기 누가 또 이렇게 킥보드를 타고 나타나더라고요. 그게 한 2년 됐는데 늘 킥보드를 타고 다녔습니다. 지하철에 또 싣고 그랬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헬멧을 써야 되니까 자전거를 타고 이제 다니는데 원래 이제 그렇게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생계형 방송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정치인이 고정급여가 없었고 하니까 그렇게 알뜰하게 살았습니다. 옛날에 택시 운전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또 이 기자들은 또 아니까 제가 볼 때는 오늘도 자전거 타고 오십니까? 그건 어디서 하고 다 이렇게 얘기가 됐겠죠. 근데 다 쇼 아니겠습니까? 근데 원래 하던 사람이니까 그건 또 이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구두는 페라가모 아니었다는 거. 그래서 너무 이런 지엽적인 부분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정책과 관련해서 잘못하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하고 이견 있으면 또 토론하고 이런 문화가 정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차기 대선 이제 마지막 코너인데요. 자, 윤석열 전 총장이 KSY에서 조사한 내용 같은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8%포인트가량 앞서고 있고요. 이낙연 홍준표 큰 변화가 없습니다. 윤석열이 이제 지난 6월 5일, 그러니까 일주일 전 조사에 비하면 한 4%포인트 ol랐습니다. 이거는 국민의힘 컨벤션 효과겠죠. 이준석
이름 언급만큼이나 윤석열 이름도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당대표 토론회에서 나경원, 조영 후보 등등이 윤석열이 제일 많이 했거든요. 영향을 긍정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었죠. 이재명 지사도 1%포인트 올랐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도 올랐네요. 홍준표 후보도 4.1% 소폭 올랐습니다. 다행히 이렇게 나오면은 홍준표 대표는 KSY한테 내일은 빼라 이런 얘기 안 하겠죠. 그다음에 오세훈, 안철수 등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범진보, 범보수 이렇게 나눠서 또 조사를 해봤네요. 이재명, 이낙연, 박용진. 박용진이 3위다. 이게 이제 여기저기서 보도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추미애가 4위. 요거를 제가 지정당별로 한번 크로스탭을 제가 뽑아왔습니다. 이거 보니까 박용진 후보는 6.1%가 나왔는데, 추미애, 또 정세균, 등등의 후보를 소폭 앞섰습니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표를 보시는 것처럼 국민의힘에서 9.9%, 국민의당에서 9.6%, 이게 영향이 컸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2.9%로 추미애 전 장관보다 한 3분의 1 정도밖에 3분의 1 가까이 안 나온 것 같은데, 역시 국민의힘. 반면에 말이죠. 범보수권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여기서는 윤석열, 홍준표 다음에 유승민이에요. 유승민 후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 지지도가 많이 나오고 있죠. 과거에 유승민 후보, 또 그 전에는 손학규 전 대표가 이 민주당으로 오기 전에 당시에 한나라당 이쪽에 있을 때 비슷했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제 지지를 많이 받았는데, 사실 이거는 당내 경선하는 때는 큰 도움이 안 되죠. 왜냐하면 당원들 중심, 그리고 자당 지지층 중심으로 경선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되는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름을 알릴 수가 있잖아요. 박용진 3위, 유승민 3위 이런 보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거는 아시아경제 윈지코리아. 여기서도 윤석열, 이재명 비슷한 수로 나타났습니다. 자, 윤석열 전 총장이 6%포인트 상승했다. 이재명 지사 한 5%포인트 차이로 밀어내고 선두를 차지했다. 그리고 양자 대결에서도 윤석열 전 총장이 3%포인트 오르고 이재명 지사는 횡보하는 약간 좀 빠지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 정도로 이번 주 차기 대선까지 보면서 한 주간의 여론조사 결과들을 살펴봤습니다. 이 PD님, 질문 있으십니까? 하나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준석 당대표가 이준석 당대표가 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젊다. 세대 교체의 바람이 이제 불었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이제 하나 영향을 미친 중요한 측면이지만, 10년 동안 정치를 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컸다고 봅니다. 그것도 방송. 치열하게 토론을 가리지 않고 했다. 미디어 정치의 시대죠. 근데, 제가 이제 시청자 입장에서 봐도 TV 토론을 굉장히 잘하고, 또, 어떤 사안이든지 머뭇거리지 않고 준비가 되어 있는 발언들을, 한 1초 만에 그냥 바로바로 얘기를 하는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시청자들, 또 정치 관여도가 적은 분들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본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요즘에는 빨리빨리 문화가 더 빨리빨리 돼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음식 배달도 빨리 안 오면 굉장히 우리 평점이 낮아지잖아요. 그런 부분들, 속성, 스피디한 그런 시대에 이준석 후보가 부응한 측면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10년 동안 준비된, 그리고 영선 정치인으로서, 젊은 정치인으로서 언더독 효과가 또 반영된, 근데 이제 앞으로는 언더독 효과는 이제 있을 수가 없겠죠. 지금 야당의 최고 자리인 당대표 올랐고요. 의전설도 여당 대표 다음에 국가 행사를 하면 8번째라고 합니다.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언더독 효과는 이제 없을 거고, 여러 가지 책임을 지는 그런 자리에 있을 거기 때문에 이제 이준석의 적은 이준석이다. 본인 스스로가 어떻게 이제 관리하느냐의 문제고, 앞으로 이제 대선 이제 관리를 이제 함에 있어서
윤석열 전 총장도 결국 국민의힘에 들어가지 않겠냐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홍준표 또 나머지 잠룡들 최재형 감사원장까지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 경선 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후보는 아마 세게 태클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 대표의 리더십에 이제 도전을 하겠죠. 지난번 김종인 전 위원장도 그런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안철수 후보 측하고 특히 좀 그랬고 안철수 후보를 좀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전직 당대표 원내대표들 가령 김무성, 이재호 등등 김문수 전 지사도 그렇고요. 그래서 많이 흔들려고 했는데 김종인 위원이 안 흔들렸습니다. 이준석 당대표가 그런 부분을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 근데 제가 볼 때는 잘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자기 자신과의 싸움, 즉각적인 반응 이런 과정 속에서 혹시 실언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기자들이 마이크를 직접 댑니다.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주호영, 나경원 이런 분들은 좀 답답할 정도로 말을 천천히 하고 좀 모호하게 얘기하고 이런 부분이 습관화되어 있는데 이준석 대표는 그냥 직구를 던지죠. 그 과정에서 조금 오해가 될 만한 또 실언이 될 만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유권자들께서 얼마나 겸허하게 포용해 주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당장은 한 달 정도는 어느 정도 이제 이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 이제 이 대선 관리 과정에서 어떻게 하느냐 결국 적은 내부에 있다. 이 가능성이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 그리고 당내 잠룡들과의 이 교통정리 과정에서 큰 문제 없이 심판을 잘 할 수 있는지 여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더여론 6월 셋째 주 6월 15일 날 녹화분 마무리하고요. 김어준 공장장 부친상 오늘 발인을 했는데 다시 한번 아버님의 영면을 기원하면서 김어준 공장장이 이제 혼자 됐습니다. 어머님도 작년에 돌아가시고 여동생은 또 몇 년 전에 돌아가시고 혈육이 없습니다. 이번에 이제 제가 가봤더니 장례장에 과거보다는 많은 분들이 안 오셨어요. 왜냐하면 계속 언론에서 민주당 고위 관계자들의 조기 이렇게 보여주면서 조금 박래식에도 조금 머뭇거리게 하는 그런 보도들이 좀 있었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고인의 명복을 이제 빌어주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너무 이 정치적으로 해석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 앞으로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김어준 공장장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리얼미터 더여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승!